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면죄부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죠. 야, 면죄부를 받았다,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합니다. 면죄부라는 게 우리가 익숙히 쓰는 말이지만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면벌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면벌부라 벌을 면해주는 건가? 면죄부는 죄를 면해주는 것인가? 자, 죄는 면해주는 것인가? 사하여 주는 것인가? 용서해 주는 것인가? 면해주는 것인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해주다, 사하여주다, 죄와 벌과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된 용어로 지금 우리가 쓰는 면죄부와 관련된 그런 논의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면죄부를 보면 면할 면자요. 면해준다, 감면한다, 그렇죠? 면제, 세금을 면해주는 것은 면세, 그렇죠? 죄는 허물입니다. 허물죄, 잘못을 얘기하죠. 허물죄. 그 부는 부신을 얘기합니다. 부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표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어떤 약속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나무 죽이 있는데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뭔가 글을 쓰거나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각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붙여보고 맞춰보고 맞으면 아, 맞다, 그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것을 부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신을 나타내는 부다. 자, 면할면은 그러면 어떤 글자냐 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갑골문에는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이 세 가지 정도로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면할면자는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나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다가 무거운 투구를 벗어내린다, 벗어놓는다, 그래서 면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토끼토입니다. 토끼토에서 토끼꼬리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없어졌다. 토끼가 어디 잡히려고 하다가 꼬리만 잘리고 도망가 버렸다, 면해졌다, 그렇게 일단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모양이다, 출산하는 모양이다, 거기에 좀 그걸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면할 면자라는 것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는 이제 허물죄는 이 그물망이에요. 위에는 그물망이고 안일비다. 안일비라는 것은 새가 이렇게 좌우로 날개짓을 하는 것이다. 좌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죠. 반대되는 것은 그러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물로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죄를 정한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물로 가두는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되겠죠. 부신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같은 것 또는 나무나 여러 가지 종이나 두꺼운 종이나 이렇게 해서 글을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해서 반을 잘라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맞춰보는 것이다. 그것이 부신이다 할 때 여기에 줄부자입니다. 자, 이거 손을 얘기하죠. 마디초는 손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뭘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발음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신부다. 일반적으로 부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슨 표시 부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호할 때 이 부자를 씁니다. 어쨌든 면죄부는 자, 너의 죄를 면해 주겠다라고 만들어주는 어떤 표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우선 사전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죠. 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발행하던 증명서다. 돈을 주면 기부를 하면 그것을 증명서를 해서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을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황청 같은 데서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방편이다. 처음에는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정표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돈을 받는 대가로 무제한으로 남발이 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면죄부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 말이냐? 물론 가톨릭에서 왔습니다만 라틴 말에 제가 라틴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찾으니까 인둘젠티아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관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둘젠티아라는 것은 관대한다.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준다. 그것은 주교의 권한으로 가톨릭에 아마 법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 번역을 한 것이 사면죄가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면죄가를 표시해주는 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면죄과에서 면죄라는 이제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양 3국, 중국, 일본 우리 다 같이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썼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중국, 일본은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사면죄과.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고 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와 벌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죄가 먼저 있고 원초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뭔가 용서해준다, 사면해준다 할 때 용서할 사자, 면제할 제자를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는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죠. 벌은 면해준다. 원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생략, 면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죄가 되겠죠. 죄를 사해주는 것은. 그리고 벌은 면해주면 면벌이 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합이 면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이제 논란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처음 번역했을 때는 면죄부로 할 수 있는 이런 낱말로 번역이 됐는데 가만히 나중에 뜯어보니까 죄는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면벌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면벌부로 해야 된다. 면죄부는 우리 문자 어법에 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도 그렇네.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면벌부라는 어감이 상당히 지금 어색합니다. 워낙 면죄부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귀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천주교에서 이렇게 면죄부가 아니라 면별부로 하자 해달라 막 이런 것을 국가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면벌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면죄부가 아닌 면벌부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면벌부를 쓰지 않고 지금 뭐 거의 쓰지 않고 소규장이라는 유는 이게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속은 속해준다. 돈을 받고 죄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속이라고 합니다. 소규장이라고 일본에서는 쓰고 물론 면상부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이것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규장이라고 요즘은 많이 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면죄부를 면별부로 고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우리나라 또 한국 가톨릭에서는 대사부, 사는 용서해준다. 크게 용서해준다. 위대한 사면이다. 그런 뜻으로 대사부 또는 대사 또는 면벌 막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동양 삼국에서 면죄부란 말을 쓰고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법이 잘 안 맞는다. 면벌부로 고쳐야 된다. 해서 일본이나 우리나 다 고치는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쓰는 것은 일본은 소규장이라고 쓰고 우리는 대사부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면죄부란 말은 지금 늘 이미 종교적 용어 이외에 이미 생활용어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말이 되어서 면죄부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어쨌든 면죄부란 말에는 또 실질적으로 어법을 따지자면 면벌부가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글자에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죄가 나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 이 거물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물의 테두리가 있고 거물코가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거물망이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이러한 모양 또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러한 모양에 바뀌는 글자에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죄다, 벌이다. 벌도 이제 거물로 가두었다는 뜻이죠. 말과 칼입니다. 말로도 벌을 하고 칼로도 벌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관청을 얘기할 때 섬이다.
무슨 지서라든지 그 소방서라든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둔다라는 둘치예요. 거물처럼 이렇게 둔다 그런 뜻이에요. 거물에 둔다. 파한다. 학교가 파했다. 또는 모든 것이 뭐 다 끝났다 할 때는 이 파입니다. 이 아래 능할 능인데 이것은 고음을 뜻합니다. 고음의 모양이에요. 여기에 발 4개를 찍으면 고음ung이죠. 웅담 할 때 웅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이렇게 그물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그물 나가 되겠죠. 예. 이렇게 쓰는 것은 그물망을 쓸 때는 망이라고도 발음이 나고 강이라고도 발음이 납니다. 이 다 우리가 대략 1800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글자예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또 이제 죽을 망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글자도 망이고 또 망이 들어갔습니다. 발음 기호로. 그래서 이것은 또 그물망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산등성이 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부 강으로 발음이 나는데 이 모양이 산등성이 강이에요. 산에 매산이 있죠. 산에 이렇게 그물을 쭉 펴놓은 것다. 그래서 산등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철할 때 쇠를 뜻하고 그 다음에 기강을 잡는다 할 때 별이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곧다, 굳다 할든 강하다 할 때 강을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줄부자가 상당히 또 관련된 글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뭘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전부 부자로 익히는데 언덕이 붙으면 붙는다는 뜻이에요. 붙을 부, 부속품, 부속고등학교, 뭐 부속입니다. 여기에는 또 집음자가 붙으면 창고를 얘기합니다. 곧집부, 집에 무엇을 넣어 놓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곧집부에 또 고기 육을 넣어 놓으면 썩는다는 뜻이에요. 창고에 고기를 넣어 놓으면 썩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표식을 하는 그런 것이다. 부신부. 말을 붙이면 견마, 옆에 있는 말이에요. 가는 말이 있고 또 한 마리 스페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마부입니다. 우리가 임금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죠. 그때 쓰는 부자예요. 이제 장부부, 오장육부 할 때도 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달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부자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데,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떻게 구분해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지? 이것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외우는 방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보고 복습하고 단어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고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면죄부란 말이 있었고 면벌부라는 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 우리 천주교에서는 대사부라든지 이런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